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200개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공공기관이 그럼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뭐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 기간 다 이야기하면 20분 넘을 것 같은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한국자가 붙었으면 약간 공공기관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철도공사, 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몇 프로를 관리하는지, 민간기업에서 몇 프로를 관리하는지, 그리고 뭐 출자 뭐 위치가,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어떻게 나눈다, 그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무슨 나라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이건 공익적으로 이렇게 이용돼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기관은 웬만한 데는 공공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국마사회라고 들어보셨죠? 말 타는 데 있죠. 거기도 공공기관이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카지노를 국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냥 뭐 되는 대로 가야지가 아니라, 조금 시야만 넓혀 보시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취업라고 하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업을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가 좀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냥 기업에 우리가 취업을 할 때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고 바로 면접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입사 시험을 치는데 NCS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어떤 그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셔서 공공기관 취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박스 안에 있는 카드를 내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왜 그러면 공공기관 취업할 때 뭐 NCS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까? 이 NCS라는 게 뭐냐면 National Competence Standard라고 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커피 가게 직원입니다. 커피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커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뭐 원두를 갈고, 1인분은 뭐 20g을 넣어야 되고요. 물은 120g을 한 번 붓고 120g을 두 번 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 있는 사장님이 알려준다고요. 근데 한번 배우고 난 뒤에 또 하려고 하니까 옆에 사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일하고 있는 선임 선임 직원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선임 직원은 뭐 커피를 20g을 넣는 게 아니라 30g을 넣어도 된대요. 그 물을요 120g 말고 한 150g 넣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만든 거죠.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뭐 커피 맛이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어떤 컴플레인도 있는 경우도 있고, 결과치가 다 다르니까 이게 실제로 성과가 다 다르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과연 커피 만드는 것만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엑셀 작업하거나, 아니면 뭐 연구를 한다거나, 무언가 개발을 한다거나, 마케팅 조사를 한다거나 등등등,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보통 회사에서는 위에 선임들이 혹은 위에 선배들이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말로, 즉 구두로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전달이 되면 상관없지만,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대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 와전이 되는 것도 있고 왜곡이 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성과도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신입사원들이 퇴사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뭐 어떤 일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대. 너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퇴사하는 비율도 많아지고, 실제로 그 회사의 어떤 업무적인 성과도 많이 안 난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NCS라고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매뉴얼에 따라서 뭐가 준비가 될까요? 그쵸.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랑 그리고 면접까지 그 매뉴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NCS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라고 하면 면접관이 어떤 거 물어볼지 모릅니다.
딱 봤을 때, 저 사람 머리가 없는데, 재밌게 생겼네. 근데 우리 회사랑 안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도 모르고요. 딱 느낌, 저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외모만 보고, 학력만 보고,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만 보고, 이쪽 지역은, 이쪽 대학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알맹이는 보지도 않고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불합격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NCS는 뭐냐면, 이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사진, 얼굴 이런 거 다 가립니다. 그리고 뭘로만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직무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뭐의 기준으로요? 매뉴얼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합니다. 그 매뉴얼이 NCS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매뉴얼도 있을 거고요. 면접관들은요. 면접관들이 필요한 어떤 매뉴얼대로 면접 질문을 던질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명의 지원자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A는 마음에 든다고 해서 쉬운 질문을 주고 B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대답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에 맞춰서 이렇게 면접 질문이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혹은 직무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술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일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게 NCS고 민간 기업에서는 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일단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단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적용한 지가 지금 횟수로는 한 5년, 6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지를 좀 더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에서는 정말 필요한 인원을 뽑고 싶어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 열심히 이제 스펙을 쌓았는데 실제로 회사랑 맞는 스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차별을 두면 안 되는데 회사마다 그렇게 차별을 두니까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매뉴얼을 딱 만든 겁니다. 이 매뉴얼대로 신입사원들을 뽑아야 되고 이 매뉴얼대로 시험을 쳐야 돼.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선이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선이 어떤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직무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스펙이나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공기관 시험만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딱 맞춰져 있는 것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편하거든요. 물론 경쟁률도 그만큼 높겠지만 요즘 내가 지방대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산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키가 좀 작다고 해서 내가 좀 대머리라고 한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제 직무 능력만 좋다고 하면 일만 잘한다고 하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좀 살펴보자면 직무 적합도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모집 공고를 합니다. 어느 회사에 무슨 날짜에 뭘 뽑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입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죠. 근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말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을 치러 가야 됩니다. 우리 필기시험이라고요. 우리 그 NCS 직업 기초능력이라고 해서 10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과목 중에 회사에서 원하는 몇 가지 과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회사에서 지정하시는 그 과목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의 사트라든지 현대의 어떤 그 입사 시험 칠 때 우리가 필기 시험 치듯이 그런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다. 문제집도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 영상 듣고 계신 분들은 저학년들이잖아요. 1학년, 2학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직업 기초 능력 시험에서 거의 다 당락이 좌우됩니다. 위에 있는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보고 학력도 없고 학력도 안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 서류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를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안 떨어뜨리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에 시험 칠 때 서류는요 웬만하면 합격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적부라고 나누는데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부적합한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면 빈칸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이제 성의 없이 적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예 부적합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적합이 되고요. 보통 당락이 결정되는 게 첫 번째 당락은 이 필기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걸러졌다고 하면 세 번째는 면접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면접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무 기초 능력의 그 매뉴얼에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공공기관 가고 싶으면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공고문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이트가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직무기술서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야, 너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으면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너 이런 그 어떤 태도도 갖춰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놓은 이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역으로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여기 있죠. 이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어떤 영역을 시험을 치는 건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지원자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한국남동발전이라고 하는 그 공기업에 나왔던 이제 채용 공고문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또 왜 이런 게 나와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회사에 내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 직종으로 들어갔는데 회사에 생산 계열 파트에 사람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난 경영학 전공하고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가가지고 생산 라인에 가가지고 물건 만들고 생산 제조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아예 배제를 시킨다는 말이죠. 원천 봉쇄를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직업 기초 능력 밑에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 조직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뭐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나 서점에 가보시면 그 관련되어 있는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 NCS 문제집,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남동발전 NCS 문제집 등등등 다 나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 남동발전에서 쓰는 서류를 약간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언어적인 능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수리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것도 그냥 수학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남동발전 혹은 전력에 관련돼 있는 한국전력이면 한국전력에 관련돼 있는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어떤 성명, 주소, 연락처, 지원 분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뭘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교육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뭘까요? 경력은 돈을 받은 거고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한 걸 이제 차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류들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요. 학교나 교육을 받았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경력이나 직무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없습니다 해서 사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서류입니다. 이게 이제 적부 판단돼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필기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문제해결, 정보이해, 조직이해, 수리능력, 기술능력 이렇게 있고 마지막 빨간색으로 대인관계, 자기개발, 직업윤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OX 퀴즈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한국 전력은 어떤 거 치네?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이 어떤 걸 치네? 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하시고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합격하셨으면 이제 뭐 보러 가셔야 돼요?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거죠. 이 면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면접이랑 우리가 기존에 보는 면접이랑 다릅니다. 기존에 보는 면접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 느낌이 맞으면 다행히 상관없는데
이제 느낌이 다르면 쉽게 얘기해서 좋아서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커피 먹을래 하니까 녹차 갖다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NCS는 면접을 구조화시켰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 면접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가 되게끔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험 면접. 네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하셨던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업무 능력을 이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상황 면접은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뭐 한국전력이라고 하면 전기가 누전이 됐습니다. 이 누전이 됐을 때 누전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쉽게 이야기하면 커피를 만들었는데 커피를 먹은 고객이 커피가 맛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겁니다.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방법 5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미안합니다 하고 난 뒤에 고객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고 이런 어떤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20분 안에 어떤 회사는 이렇다, 다른 회사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 취업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 스터디도 많이 해보시고 많은 커뮤니티들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저학년, 1학년, 2학년 때부터 하셔야 돼요. 3, 4학년 때 가서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늦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발표 면접입니다. 쉽게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죠.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토론 면접은 이제 뭐 3대3, 4대4 해가지고 토론 면접을 보고 그 앞에 이제 담당자가 앞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 기법이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성과를 말을 하는 거고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경험 면접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면접은 아까 여기 잘 보시면 뭐 인천공항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소방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이 이런데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발표 면접 같은 건 뭘까요? 이거는 사실 그냥 하나의 예시긴 합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라고 표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표준화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앞에 면접관이 있고 뭐 칠판이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장치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2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5개 있다, 10개 있다 하는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5년 전께 다르고 3년 전께 다르고 또 1년 전께 다릅니다. 올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이시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총 40분당 토론을 25분 하고 질의응답 10분 하고 자기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실제로 토론 면접을 하는 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이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경청을 하는가 동시에 또 주장을 이렇게 이제 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게 실제로 토론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잘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평가하는, 물론 모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일반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들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표준화되어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딱 규정, 매뉴얼화 되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1학년, 2학년 때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기업 중에, 공기관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시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NCS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지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